오늘 꼭 챙겨야 할 보험 뉴스 5가지를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손님? 오늘부터 카드로 결제하시면 앞으로 저희 식당 영원히 출입 금지입니다. 무조건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하세요. 이러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굉장히 황당하죠. 당장 화내고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화가 나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엄청난 돈을 내고 있는 이 보험업계가 무려 지난 14년 동안 우리한테 똑같은 짓을 해왔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들이 참 다양해요. 언론 기사부터 금융감독원 통계 그리고 업계 내부 흐름까지 싹 다 모아왔는데요. 이 소스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보험사들의 뼛속 깊은 비용 절감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대 자본의 권력이죠. 네, 복잡한 보험 시장의 이면을 확 파헤쳐서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핵심만 속속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AI가 도입돼서 빨라진다, 이런 되게 겉보기엔 좋은 현상들만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뭔가 소비자 친화적인 것 같죠?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연결해서 보여드릴 큰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기업이 자기들 비용을 깎는다는 건 결국 그 리스크가 시장 어딘가로 전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어딘가라는 게? 네, 대부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즉 소비자의 지갑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한 숫자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커니즘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출시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 중인 5세대 실손보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죠. 소비자 직접 체감도 1위 뉴스입니다.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 갈아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매월 내는 보험료가 기존보다 무려 30%나 저렴해진다고 하니까요. 솔직히 저도 엄청 솔깃했거든요. 고물가 시대니까 당연하죠. 그니까요. 고정비를 30%나 줄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싸진다고 덜컥 갈아타는 건 초특가 저가 항공권을 샀다가 수화물 추가 비용으로 비행기 값의 절반을 더 내는 거랑 같다면서요? 아, 정확합니다. 그 30%라는 숫자가 주는 착시 효과를 조심하셔야 해요. 팩트는 30% 저렴해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자선단체도 아닌데 스스로 매출을 그렇게 깎아내릴까요? 뭔가 함정이 있다는 거군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보험사들이 현재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구조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잠깐만요. 비중증 비급여라면 우리가 허리 아플 때 정형외과 가서 받는 도수치료나 피곤할 때 맞는 영양주사 같은 거 말씀이시죠?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 돼서 꽤 비싼 거요. 맞습니다. 기존 실손에서는 이런 치료 보장 한도가 보통 5천만 원까지 아주 넉넉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5천만 원이면 꽤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일부 병원이랑 가입자들이 이걸 악용해서 과잉 진료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아, 그래서 새 상품이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5세대 실수는 이 구멍을 틀어막으려고 5천만 원이던 보장 한도를 무려 1천만 원으로 대폭 쪼그라뜨렸습니다.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헐, 1천만 원이요? 근데 한도가 줄어드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일반인이 1년에 도수치료를 1,000만 원어치나 받을 일이 있나요? 여전히 한도는 좀 충분해 보이는데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진짜 무서운 현실이 나옵니다. 진짜 치명적인 함정은 자기부담금 비율에 있거든요. 아, 내 돈을 얼마나 내야 하냐 이거요? 네, 5세대부터는 비급여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무려 최대 50%를 자기 돈으로 직접 내야 합니다. 절반을요. 와, 50%요? 대박!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에 15만 원짜리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예전에는 한 1, 2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았는데 이제는 제 생돈 7만 5천 원을 내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환자가 느끼는 체감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건 보험사가 지고 있던 과잉 진료 리스크를 소비자 개인의 통장으로 고스란히 떠넘긴 겁니다. 아, 진짜 매월 나가는 보험료 몇 푼 아끼려다가 큰 수술비 폭탄이나 치료비 폭탄을 고스란히 떠안게 생겼네요. 맞아요. 오히려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갈아타기 전에 본인의 병원 이용 패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잘한 치료 자주 받는 분들은 절대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5세대 실손은 보험료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지갑의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험사들이 상품 구조를 바꿔서 비용 지출을 틀어막고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들의 비용 절감 집착이 단순히 돈 안 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 방송 시작할 때 제가 말했던 그 14년 묵은 황당한 식당 이야기요? 네, 바로 그 두 번째 뉴스입니다. 보험료 결제 방식과 아주 깊게 연결되죠. 진짜 이 부분은 아니 요즘 세금부터 커피 한 잔까지 다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인데 대체 왜 유독 보험료만 무조건 계좌 자동이체를 고집하는 걸까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카드사에 떼이는 수수료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수수료요? 네, 카드 결제를 열어주면 보험사는 매출의 한 2% 내외를 수수료로 내야 하거든요. 매월 수조 원이 들어오는데 그중 2%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생돈이 날아가는 거죠. 그걸 아끼려고 14년째 끈질기게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와, 자기들 이익 때문에 소비자 불편을 담보로 잡고 있는 거네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냥 불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자료 보니까 실효라는 전문 용어가 엄청 나오던데. 네, 이 실효 리스크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실효라는 게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부족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 효력이 사라지고 아예 잘려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기존 통장 잔고가 비어있을 때가 있잖아요. 자동이체는 잔고가 없으면 돈이 안 빠져나가니까 연체가 됩니다. 보통 2달 밀리면 바로 실효가 돼버리죠. 아니 카드로 결제해두면 카드 한도가 꽉 차지 않는 이상 무조건 승인이 떨어질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보험사가 수수료 아끼려는 이기심 때문에 막아놓은 시스템 탓에 가입자도 모르게 생명줄이 끊어지는 겁니다. 더 억울한 건 그러다 하필 그때 큰 사고가 나거나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비를 단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파산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매월 보험료 빠져나가는 통장 잔고 꼭 확인하시고요. 카드 결제일 참기듯이 2중, 3중으로 잔고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수수료 아끼려는 보험사 때문에 내 생명줄 같은 보험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길 수 있습니다. 네,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통장 잔고를 꽉꽉 채워서 보험을 살려놨다고 안심하긴 이르다는 겁니다. 막상 아파서 청구했더니 돈을 안 준다면 어떨까요? 세 번째 뉴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네요. 바로 금융감독원 민원 통계의 진실입니다. 네, 제가 자료 보고 정말 충격받은 게 작년 금융권 전체 민원의 무려 49%가 다 보험사에서 터져 나왔더라고요. 대체 왜 그런 겁니까? 중증 질환이나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한 게 주원인이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데이터를 뭉뚱그려 보지 않고 깊게 파고들어서 회사별로 쪼개보면 아주 명확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다 똑같이 안 주는 게 아니란 건가요? 네, 핑계를 대면서 길게는 46일씩이나 지급을 미루는 이른바 강통보험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7.8건, 삼성화재는 15.2건으로 업계 최저 수준의 압도적으로 낮은 민원율을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대기업일수록 심사짐도 빵빵해서 오히려 더 깐깐하게 안 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압도적으로 적은 거죠? 아주 냉철한 자본력의 논리입니다. 군말 없이 당일이나 이길에 수술비를 꽂아주는 1등 자본력의 격차가 숫자로 증명된 거죠. 돈이 많은 회사들은 굳이 애매한 건으로 실랑이해서 민원율 높이는 것보다 빨리 쏴주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력이 없는 깡통보험들은 어떻게든 미루려는 거고요. 1등 자본력의 차이. 여러분, 보험 가입 전에는 보험료만 보실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지급 여력이랑 금감원 민원율 통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진짜 좋은 보험은 가입할 때 웃는 곳이 아니라 청구할 때 웃어주는 든든한 자본력을 가진 곳입니다. 맞습니다. 자본력이 정말 핵심이죠. 근데요, 방금 대형사의 자본력 이야기 하셨지만 요즘 뉴스나 광고 보면 막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단순 실손보험금은 10분이나 반나절 만에 초스피드로 쏘아준다고 난리잖아요. 이 정도면 서비스가 엄청 좋아진 것 아닌가요? 이게 네 번째 뉴스죠? 네, 최근 보험사들이 AI를 도입해서 쾌속 지급 마케팅으로 속도 경쟁을 엄청 벌이고 있죠. 저도 지난번에 영수증 울렸더니 진짜 밥 먹는 사이에 돈이 입금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화려한 마케팅 뒤에 가려진 깐깐한 심사 시스템의 이면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서비스 혁신일까요? 자잘한 병원비 빨리 받는 건 편리하죠. 근데 수천만 원이 오가는 뇌출혈이나 중증암 수술비 앞에서도 과연 AI가 그렇게 쉽게 지갑을 열어줄까요?
듣고 보니 큰 병일 때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다를 수밖에 없죠. 몇만 원짜리 소액은 사람이 심사하는 인건비가 더 드니까 AI로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철저한 비용 절감 목적이죠. 하지만 금액이 커지면 AI는 바로 빠지고 아주 깐깐하고 피말리는 인간 심사팀으로 넘어갑니다.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잔챙이 청구를 빨리 해준다고 우리 회사 돈 잘 줘요. 이렇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군요. 거대한 위기에서 나를 지켜주는 건 10분 쾌속 AI가 아니라 결국 압도적인 자본력이라는 거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잘한 실손 청구 속도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대 질병 시에 심사 기준이 얼마나 투명한지를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AI가 주는 푼돈의 편리함에 속아 중증 질환 앞에 깐깐한 심사 시스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뼈 때리는 조언이네요. 자, 결국 위기 상황에선 자본력이 왕이라는 건데 이제 이 자본력이 보험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보험을 파는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다면서요. 마지막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지금 보험 영업 시장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1200% 룰을 앞두고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서 대대적인 M&A에 나선 상황이거든요. 잠깐 용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1200% 룰이라는 게 그러니까 설계사에게 주는 첫해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GA는 여러 회사의 보험을 한 곳에서 모합하는 대형 보험마트 같은 거고요. 아주 정확하게 번역해 주셨네요. 1200% 룰이 시행되면 이 GA 대리점들은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꽉 막혀버리거든요. 자금난에 빠진 중소형 GA들을 삼성, 환화, 흥국 같은 대형 생보사들이 굿니치 같은 초대형 매물까지 포함해서 싹 다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아, 보험 용업 시장이 거대 자본 중심으로 완벽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마트 주인이 바뀌는 건데 옛날에는 그 마트가 진짜 독립적이라서 객관적으로 상품을 비교해줬다면 이제는 그 마트 실소유주가 특정 거대 보험사가 된 거잖아요. 그럼 설계자가 누구 상품을 제일 많이 추천하겠습니까? 아, 당연히 자기들 모회사 상품을 은근슬쩍 추천하겠네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맞습니다. 소비자는 여러 개 비교해주니까 공정하다고 믿지만 사실은 특정 회사 상품만 유리하게 추천받는 환경이 된 거죠. 비판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본이 지배하는 보험마트 시대. 소비자의 예리한 눈썰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한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패턴이 명확합니다. 비용 절감을 외치는 보험사의 정책이나 마케팅 뒤에는 항상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보장 축소, 실효 위험, 지급 거절 같은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 자본이 지급 여력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장악하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이렇게 자본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획일화된 시장에서 과연 소비자를 위한 진짜 혁신적인 보험 상품을 만들 작고 매운 도전자들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네, 이번 집중 분석이 여러분의 지갑과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핵심만 짚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